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천마쌤과 한번 오후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보니까 금통위에서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했나요? 하여튼 인하를 했어요. 1350원으로 출발한 그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40원대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글로벌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그 상승하던 환율이 장중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소화하다 보니까 하락으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한은은 3년 2개월 만에 피벗 신호탄을 쐈습니다. 피벗 신호탄 쐈는데 향후 주가 인하에는 거리를 뒀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서울 외국한 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오후 한 1시 정도 1350.15원 오후 1시 이 정도 그 종가보다도 1350원 15원인데 그 종가보다도 3.45원 내려가지고 1346.7원에 거래되더란 거죠. 환율은 여기 환율을 반영해서 전 거래 종가보다 0.8원 올라서 1351.05원에 개장을 했죠.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 기준으로 4.2원 하락을 했고 이 개장가 부근에서 등락하던 환율이 오후 9시 50분 무렵에 그 한원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1350원 선 아래로 급하게 떨어집니다. 통화정책 방향의 결정문이 그 나오는 오전 10시 반 정도 다시 장 초반의 레벨로 반등을 했는데 기자회견이 시작되다 보니까 급격히 하락으로 떨어지네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후 한 12시 정도 한 1345.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장중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본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25bp이란 연 3.25%로 결정을 했습니다. 3.25입니다. 3.25. 21년 8월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긴축적 통화정책이 종료됐는데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근거로 꼽혔던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상황도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통방문과 기자회견 곳곳에서 그 매파적인 색깔이 드러나면서 원화가 강세 보이죠. 한은의 금리 인하 자체는 그 한미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환율이 상승해야 하지만 그 매파적인 인하로 해석되면서 오히려 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냈죠. 우선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있어서 한 명의 동결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또 향후 3개월 기준금리 전망을 그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그 금통위원 6명 중 그 5명이 3개월 후에도 현재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울러서 통방문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인하 속도를 신중히 결정해 나갈 거라고 하고 있고 외환시장에서 매파적인 인하로 해석했는데 국내은행 딜러는 그 시장에서는 이미 인하를 반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인하를 하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차로 환율이 빠졌고 통방문도 매파적이었고 기자회견에서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 전망도 낮아지다 보니 2차로 환율이 크게 내려간 겁니다. 그 달러와 강세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오후에 환율 추가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봐요. 간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작년 8월 첫째 주 이후로 가장 많아지다 보니 달러 강세가 지지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10일 저녁 11시 56분 기준 102.87이에요. 아시아 통화는 약세가 다소 진정된 모습인데 달러 엔 환율은 148엔대, 달러 유엔 환율은 7.07 위안대에서 거래되네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환율 상승을 지지하는데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원대를 순매도하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400억 원대 순매수합니다. 국내은행 딜러는 한은은 연내 추가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미국보다 경제 상황이 두드러지게 좋은 것도 아니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해서 가계부채를 더 키울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오후에도 환율은 1350원을 상단으로 두고 등락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리를 내렸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현재 중국 지수를 보니까 상해 지수는 1.6% 빠지고 있고 심천종합 2.5% 빠집니다. 홍콩은 오늘 휴장이죠. 그리고 일본은 니케이가 0.64%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대만은 1.42%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코스피는 0.33%, 코스닥은 0.17%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36%, 현재 59,700원. 그런 거 보이고 있네요. 아직까지 6만 전자 돌파하기 위한 힘은 없어요. 강하지가 않습니다. 외인들이 매도하다 보니 그 매도세가 너무 커요. 아직까지는 개미들의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현재 48,6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선주 시총이 많이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4위권이었는데 지금은 몇 위권이야? 8위권이네요. 8위권. 8등입니다. 근데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한테도 밀려 있어요. 지금 기아한테도 밀려가지고 우선주 많이 빠져가지고 현재 우선주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2.97대이네요. 2.97대가 아니라 2.97%. 배당 수익률이 2.97%입니다. 현 배당 시에. 싸긴 싸네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싼데 PBR이 현재 1배가 안 돼. 1배가 0.88배입니다. 진짜 48,000원대는 상당히 매력적인데 돈 있는 사람들은 오늘 무진장하게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8,000원이 깨지면은 무조건 죽주한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한국 증시 수익률은 OECD 최하위다. 올 한해 한국 증시가 글로벌 주요국 증시 가운데 사실상 꼴찌를 기록한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주요 20개국 증시 대표 지수들 최저 수익률을 기록한 데 이어서 OECD 회원국 사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이름을 올리네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코스피 지수마저 최하위권이고요. AI 랠리와 기준금리 인하 기조 등이 힘입어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증시 등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전과 비교를 하니까 한국은 왠지 소외되었다. 참 심각하네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 수익률이 3년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낮아요. 러시아보다도. 야, 이게 나랍니까? 이게 솔직히 이게. 어떻게 전쟁 3년 동안 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 정치인들, 이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응?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정치인들. 정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다 내가 볼 때는 무급으로 해야 돼. 무급으로. 비싼 진짜 말 그대로 우리 혈세 가지고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일은 안 하고. 하여튼 우리 국민들 참 불쌍합니다. 제가 봐도. 하여튼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진짜 국장을 안 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